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문의가 있어서 토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어 학습이 여하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제일 관심사죠. 이게 이제 언어를 좀 어린 나이에 해야지 효과가 있고 좀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게 좋죠. 수학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게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어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민감해요. 부모님들에 따라서 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주변에서 하는 거 보고 또 이제 참고 삼아서 하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수학을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원을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국영수 전 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을 많이 운영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이긴 한데 그 영어 프랜차이즈 초중고 다 이제 해봤는데 운영을 직접 이제 가리키는 거는 어떨 때만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유명 그 프랜차이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4대 영역으로 나눠지죠.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뭐랄까요, 굉장히 틀려요. 자기가 아이한테 해주고, 어떤 분들은 라이팅, 쓰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말하기, 말할 당김 필요 없고 말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거는 수학이긴 한데 영어도 이제 학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 단점, 한계, 장점도 물론 엄청 많죠. 근데 단점도 이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학원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단체로 대량으로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고 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아이가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운다. 또 몇 단어를 한 달에 한다. 또 이제 객관적이죠. 그게 보기에 굉장히 객관적이라서. 그 다음에 쓰기, 페이지를 이제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죠. 이제 쓰기를 해오면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딱 쓰면은 얘 이만큼 썼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원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죠. 보여주기식 학원.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를 하면 이제 영상으로 아이가 말하는 거를 이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러죠 학원들이.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내키지 않았어요. 내키지 않아가지고 저희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 4대 영역 중에 초1 때는 무조건 듣기를 시켰습니다. 듣기를 시켜가지고 저 와이프는 이제 영어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2-3개를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영어 교육학과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방식, 일본식 그 교육 방식 있죠. 읽고 말하고 듣고 쓰고 그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저랑 이제 대립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듣기를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1학년 때는 황금기죠. 굉장히 황금기라서요. 80%를 읽기에 그 시간을 투여했어요. 읽기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1 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가다 안 가다 이랬죠. 이렇게 순환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듣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듣는 프로그램들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듣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시청각을 활용해서 아이가 재밌어 하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집중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쓰기는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와이프랑 막 싸우면서 쓰는 거, 라이팅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듣기도 안 돼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듣기가 어느 정도 엄청 많이 된 후에 6살, 빠르면 5살, 6살 때 쓰기를 시키죠. 쓰기를 시킵니다. 빨라도 5살, 6살, 7살 때 들은 게 많이 찬 다음에 이제 쓰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쓰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가 그 대근육, 소근육 이게 아직 다 완전히 발달이 안 됐어요. 쓰기를 할 만큼. 그래서 글씨도 굉장히 크게 쓰고요. 삐뚤삐뚤하게 하고 그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짜증이 나죠. 애가 글자를 엉망진창으로 쓰는 것 같고 학원 강사도 아이가 뭐 하는데 보면 글씨를 예쁘게 못 씁니다.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그런 아이들 많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영어에 대해서 이제 재미도 있지만 또 반감도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돼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듣기를 왕성하게 시켰습니다. 듣기. 단어도 외우지 않게 했어요. 유치원 때 조금 뭐 단어를 배우긴 했던 것 같은데 단어 복회를 1절 외우지 않게 했습니다. 일부러 않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한 결과 대단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단어를 초3까지도 우리 아이가 단어를 외우지 않았어요. 그 복회 있죠? 그 복회 단어를 암기하거나 이런 거를 시키지 않았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 듣기를 해도 책인 음원 듣기 도서 책 있잖아요. 책. 그런데도 불구하고 AR 5, 6까지를 뭐 단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냥 다 압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희 영어 교육학과를 나온 우리 와이프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시트콤 있죠. 그것도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시트콤 같은 것도 자유롭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초1 때 영어 학습은 듣기 위주로 듣기만 하는 게 불안하다 그러시면 듣기 비중을 최대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아이가 뛰어나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타임 때는 듣기를 많이 해야 그 언어 능력이, 습득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저 경험담입니다. 초3까지 단어를 하나도 실제 공부하거나 외우지 않았어도 이제 TV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해리포터 있죠? 그런 거는 뭐 거의 80% 이상 다 알아듣습니다. 자막만큼 다 알아들어요, 아이가. 그래서 듣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